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현장은요,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 두 번째 공장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앞쪽이 지금 사무동이거든요. 이 사무동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저 뒤쪽으로 보면은 공장의 형태가 또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 공장은 지금도 작업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공장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 검사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팹 공장 하나 만드는데 2년이 꼬박 걸렸거든요. 이 뒤쪽으로 보면은 반도체 공장 1기 라인이 있어요. 그 1기 라인이 15조 6천억 정도 들었다 그러고요. 2기 라인이 30조가 들었다고 합니다. 말이 뭐 30조, 15조 이렇게 얘기하지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보통 몇천억 투자인데도 그게 기사거리가 되고 정말 뉴스거리인데, 여기는 반도체 공장 하나가 지어지는 게 30조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투입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평택 상권과 이곳으로 인해서 정말로 일자리가 정말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 반도체 덕분에 고덕 신도시와 평택이 성장하는 것들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공장이 뭐 10년, 20년 공장 돌리다가 없어지고 그럴 부분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50년, 100년 이상 가야 될 그런 반도체 공장인데, 평택에 이런 큰 공장이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고덕 신도시와 접경 지역에 붙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평택의 고덕 신도시를 바라볼 때마다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덕 신도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택은 아직 시골이다, 평택은 아직 지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이 고덕 신도시가 15만 인구가 채워질 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가 있는 한 15만 명 이상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이상도 들어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지금 팹 공장 하나에 5천 명 이상이 건물합니다. 이 두 번째 팹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길이가 400m가 됩니다. 이 앞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길이를 재보면요 400m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지금 팹 공장 세 번째가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2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잡다한 것들이 밑에 다 깔려 있었어요.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자재라든지 가건물이라든지 이 앞쪽에 쭉 들었었던 것들이 2달 만에 다시 와보니까요 깨끗하게 다 치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야간에이지만 다 확인할 수 있죠. 이 앞쪽에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싹 치워졌냐면요, 9월 달부터 팹 공장 세 번째 팹 공장이 들어섭니다. EUV 노광 장비를 통해 가지고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E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요 장비 하나에 1,500억 원, 2,0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광 장비를 활용한 반도체 공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공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EUV 7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데는 TSMC와 삼성 반도체 딱 두 군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팹 공장 세 번째 라인 같은 경우는 길이가 700m 정도 되는 걸로 만들어지는데요. 700m면은 축구장 7개 크기의 길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가까이 와서 보면요, 이게 아파트 20층 이상 높이거든요. 바깥에서 보면은 작은 뭐 성냥갑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가까이 와서 실제 높이를 아래에서 바라보면요 아파트 20층 이상 높이로 지어지고 길이는 700m 정도로 팹 공장 세 번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럼 팹 공장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떤 라인으로 또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 라인 같으면 D램이 만들어졌어요. D램을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두 번째 공장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가 만들어질 공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공장이 플래시 메모리와 그리고 파운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서는 사실은 삼성 반도체가 세계 점유율 15.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54%라는 경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반도체 이재용 부회장께서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분야에서 2030년까지 1등을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자신 있게 공약을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팹 공장이란 거죠. 비메모리 쪽을 1등을 해보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화성 공장에 지금 파운드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평택 2공장, 3공장에 파운드리 공장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운드리 쪽의 전진 기지는 세계 최대의 공장 바로 평택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덕 신도시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성장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한번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평택에 고덕 신도시에 과연 15만 인구가 들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계산을 제가 단순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반도체 팹 공장 하나에 5천 명이 넘는 정규 직원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도 1공장보다 훨씬 더 크죠. 이 공장은 400m, 3공장은 700m 길이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면 대충 따져봐서 우리가 처음 삼성 반도체가 팹 공장을 4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규 직원만 2만 5천 명 가까이가 들어올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반도체 공장에는 다 자동화 설비로 되어 있어서 거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고 정규 인력들은 굉장히 적고 대부분 다 외주 인력들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제가 여기 삼성 정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정 직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 정 직원이 팹 공장 하나에 5천 명 이상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규 직원이 2만 5천 명이면 여기에 딸려 있는 가족들이 또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서울로 기영으로 초창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삼성 정 직원들이 고덕 신도시에 둥지를 털고 여기서 다 출퇴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가족들과 함께 오고요. 이러면 거의 5만 명 이상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5만 명이란 7, 8만 명까지도 가겠네요. 삼성과 관련된 인원들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공장 짓는 인력이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지금 5년 동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떠나질 않고요. 저는 이 공장 짓는데 한 3년, 5년이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더라고요. 큰 오산이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처음에 누가 10년 공사를 하길래 과연 이게 10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10년이 아니라 15년까지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공사 인력이 2만에서 2만 5천 명, 그리고 삼성 인력이 7, 8만 명 들어오면, 그리고 평택시 인구, 그리고 송탄에 살고 있는 그 인구들이 고덕 신도시 내로 몰려 들어온다면 결국은 신도시로 모든 것이 다 재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5만 명이 분명히 넘어섭니다. 고덕 신도시가 15만 명이 되려면 사실상 삼성 반도체도 중요하겠지만 고덕 신도시가 살기 편한 도시가 돼야지 15만 명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신동아 파밀리의 앞쪽에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고덕 신도시 1단계가 만들어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고덕 신도시 2단계쯤 돼야지 어느 정도 인원이 또 유입이 되고 좀 도시의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2단계까지 완성이 되려면 한 3년은 더 있어야지 2단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 지금 파자풍신이 다 완성이 되고 어떤 도시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입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 저녁 때 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진짜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보면 고덕 신도시는 성장하고 있고 이곳으로 이제 정착하고 있구나. 바깥에 계시던 분들이, 출퇴근하시던 분들이 고덕 신도시에 이제 정착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숨이 차네요. 자, 그래서 삼성 협력업체까지 들어오게 되면 삼성 정규 인력에다가 삼성 협력업체
약 한 7, 80만 평 정도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고덕 신도시가 15만 명 이상은 충분히 들어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가 어디로 들어오냐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제동이나 방충리 쪽으로 결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한 70만 평 이상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 때 한 75만 평 정도 들어온다 했다가 또 부지가 없어서 뭐 40만 평 정도로 줄였다가 또 외곽으로 어디 간다고 이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거 보면 지제동이나 방충리 쪽으로 결정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통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공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연IC 옆에 보면은 드림테크라고 있죠. 그 드림테크가 평당 170에 분양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제동이나 방충리 이런 쪽으로 생기면 아마도 한 200만 원대가 훨씬 넘어가겠죠. 그래도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뭐 생돈을 들여서 들어올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저리로 들어오고 국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형태로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있는 한 외주업체, 협력업체들은 이 부지에 충분히 분양이 돼서 들어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 고덕 신도시 1단계가 세워지면서 건물들이 생기고 아파트가 또 지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주변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신도시가 탄생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단계뿐만이 아니라 2단계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겠지만 3단계까지 만들어진다면 고덕 신도시는 분명히 훌륭한 신도시, 그리고 15만 명 이상이 충분히 거주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도시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